2026학년도 모의고사를 어느 여행자가 11만원의 경비 이내에서 직선도로를 따라 최대한 먼 거리로 이동하려고 한다. 직선도로는 A 회사의 택시 또는 B 회사의 택시만이 다닐 수 있다. 한 택시에서 내리면 내린 장소에서 바로 다음 택시를 탈 수 있으며 같은 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택시를 탈 수 있다. 그러니까 A와 B를 자유롭게 바꿀 수가 있다. 여행자는 경비 이내에서 전체 이동거리의 기대값이 가장 크게 하도록 각 택시 이용 횟수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A 회사 택시를 몇 번 타고 B 회사 택시를 몇 번 탈지는 그 경비 이내에서 전체 이동거리의 기대값이 가장 큰 상황을 생각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고, 한 번 탈 때마다 A 회사 택시 요금은 4만원이고 이동거리는 0.8의 확률로 9 그리고 0.2의 확률로 12km이다. 한 번 탈 때마다 B 회사의 택시 요금은 3만원이고 그리고 이동거리는 평균이 8km 그리고 표준 편차가 4km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이때 여행자가 32km 이상 이동할 확률 과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먼저 우리는 전체 이동거리의 기대값을 가장 크게 하기 위해서는 A 회사하고 B 회사의 택시를 각각 몇 번씩 타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따진 다음에 그렇게 탔을 때 여행자가 32km 이상 이동할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두 가지 문제 상황을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전체 이동거리의 기대값이 크려면 그러면 최대한 그 경비 내에서 그 각각의 회사의 택시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이용하겠다. 그래야만 더 많이 가니까. 그래서 그 가장 많이 간 그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따지겠다.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전체 이동거리의 기대값이 먼저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주면 이동거리의 기대값이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황을 파악한 대로 회사의 택시 이용 횟수가 최대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경비 내에서 택시의 이용 횟수를 먼저 최대로 해야 된다. 그걸 먼저 얘기해주고, 그리고 그 가능한 경우를 우리가 이제 따져보면, 첫 번째, 그렇다면 A 회사 택시를 최대한 몇 번을 이용할 수 있는가를 볼 때 11만원 밖에 없으니까 최대 2번까지 이용 가능하고, 그 A 회사의 택시를 2번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그럼 8만원을 썼기 때문에 B 회사 택시를 한 번 더 이용할 수 있게 돼. 최대한 이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A 회사 택시를 2번 이용하고 B 회사 택시를 한 번 이용하는 경우, 이 경우에 그 전체 이동거리의 기대값은 그 거리의 기대값, 이동거리의 기대값, 그 기대값은 A 회사 택시를 한 번 탈 때마다 그때 0.8의 확률로 9km를 가고 0.8 곱하기 9 그리고 0.2의 확률로 12km를 가니까 0.2 곱하기 12. 그러니까 A 회사를 한 번 타면 평균적으로 이만큼의 거리를 가는데 그걸 2번 타게 되니까 이 값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면, 그럼 A 회사 택시를 2번 이용할 때 평균적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나오고, 거기에 B 회사 택시를 한 번 더 이용할 거니까, 그런데 B 회사 택시는 평균적으로 8km를 가니까 더하기 8, 이것이 이 상황의 전체 이동거리 기대값이고, 그 값은 7.2에다가 2.4를 더한 7.2에다가 2.4를 더하면 9.6이니까 9.6 곱하기 2 더하기 8, 따라서 19.2에다가 8 더한 27.2 km.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전체 이동거리의 기대값은 27.2km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상황을 판단할 수가 있고, A 회사 택시를 한 번 이용하고 그러면은 11만원 중에서 4만원을 제외한 7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그럼 B 회사 택시를 2번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네. B 회사 택시를 2번 이용한다면 이때는 총 11만원이 소요가 되고 이때는 10만원. 그래서 경비 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때에도 역시 그 이동거리의 기대값, 그것은 A 회사 택시를 탈 때 이만큼, 그러니까 9.6이 되고, B 회사 택시를 한 번 탈 때마다 8km를 평균적으로 가니까 2번 타게 되면 8 곱하기 2인 16km를 평균적으로 가지 않는가. 따라서 평균적으로 전체 이동거리는 이만큼이 된다. 그러니까 9.6에다가 16을 더한, 따라서 25.6 이렇게 되겠대. 25.6km. 이것이 이 상황에서 이동거리 기대값이 되고, 그리고 세 번째, A 회사 택시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B 회사 택시는 11만원의 경비 내에서 3번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9만원을 내고, 이게 최대 이용 횟수이고,
그때 필요한 돈은 9만원. 이때에는 역시 이동거리의 기대값은 이제는 B회사를 한 번 이용할 때마다 8km씩 가니까 평균적으로 8 곱하기 3인 24km가 되겠네. 따라서 가능한 그 이동거리를 최대로 만들어주는 가능한 경우는 이게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 중에서 실제로 이동거리 기대값이 최대가 되는 경우는 첫 번째 경우이니까, 따라서 이 여행자는 1의 경우처럼 A 회사를 2번 이용하고 그리고 B 회사를 한 번 이용해서 그 이동하게 된다. 이용한다라고. 그렇게 일단 이 상황, 그러니까 먼저 이 첫 번째 전체 이동거리의 기대값이 가장 크게 하려면 이 여행자는 어떻게 택시를 이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판단했다라고 하고, 그러면 그 이 여행자가 이제 이렇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실제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실제 32km 이상 이동할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따지기 위해서 A 회사 택시를 이용해서 이동할 때, 한 번 이동할 때 2번 이동하게 되니까 각각의 이동할 때마다 실제로 이동한 거리를 x1, x2, 그리고 B 회사 택시를 이용해서 이동한 거리를 뭐 y 이와 같이 넣는다라고 한다면, 이때 A 회사 택시를 이용해서 이동한 거리를 x1 그리고 x2, 또 B 회사 택시를 이용해서 이동한 거리를 y라 하면,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실제 이제 이동한 거리는 x1 더하기 x2 더하기 y가 되는데, 그 값이 3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x1 더하기 x2 더하기 y, 이 값이 크거나 같다 32보다, 그러니까 이 확률인데, 그런데 x1과 x2는 9와 12 중에 어떤 하나의 값으로 결정이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y는 이와 같은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고, 그러니까 이 그 값의 합이 3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를 우리가 살짝 생각을 하면, x1과 x2가 모두 9가 되고, 그럼 18km가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전체 32km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그때 14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더해야 되기 때문에 y가 14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 합이 32보다 크거나 같지 않겠는가라고, 이런 경우, 또는 더하기 x1이 9고 x2가 12, x1이 9 모든 경우 우리가 다 따져서 x2가 12, 그럼 21이기 때문에 y가 1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네, 이런 경우, 또는 더하기 x1이 12이고 x2가 9, 그리고 y가 역시 1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x1과 x2가 모두 12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럼 24가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y는 8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와 같은 이런 가능한 경우가, 이런 네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이 각각은 또 배반이고, 따라서 확률끼리 이와 같이 더해지면 전체 확률이 나올 테니까, 따라서 전체 확률은 이 값을 구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값은 우리가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해주면, 첫 번째 그 x1과 x2가 9가 될 확률은 x1이 9가 되고, 이가 x1과 x2와 y가 값이 결정이 되는 것은 다 독립적이기 때문에 각각의 확률을 곱해주면 되는 상황이라서, x1이 9가 되고 그 x1이 9가 될 확률이 0.8, x2도 9가 되고 다시 0.8이 곱해지고, 그 y가 14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거기에 곱해주면 되는데, 근데 이 정규분포표를 이용하면 y가 14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그 확률은 표준화 시켜주면 z가 크거나 같다 시그마분의 x-m 14 빼기 8인 6보다, 그래서 1.5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1.5가 여기 있고 0과 1.5 사이가 0.4니까 그 크거나 같은 확률은 0.1이라서 이 확률은 0.1이 거기 곱해질 테고, 더하기 x1이 9고 x2가 12, 그러면 0.8의 확률로 9가 되고 0.2의 확률로 12가 되고, 그리고 그때 y가 11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역시 표준화 시켜서 따지면 z가 크거나 같다 시그마분의 11 빼기 8인 3보다, 그래서 4분의 3인 0.75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고, 작거나 같은 확률이 0.3이니까 크거나 같은 확률은 0.2 이렇게 되겠네. 0.2가 거기 곱해지고, 이 세 번째 경우도 이 두 번째랑 이 두 개의 값의 순서만 바뀌었기 때문에 같은 값이라서 그대로 같은 값을 써주고 0.2 그리고 0.8 그리고 0.2, 그리고 네 번째 값은 x1과 x2가 모두 12가 되어야 하니까 0.2의 제곱, 그리고
y가 8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인데 8이 지금 평균이기 때문에 0.5가 되겠네. 따라서 우리가 찾는 확률은 바로 이 값이다. 그 값은 0.64과 0.064 이렇게 되고 064 더하기 이 값은 0.16, 0.032, 0.032 이것도 0.032 거기다 이 값이 0.04 곱하기 0.5 해주면 0.02 이렇게 되겠네. 0.02 따라서 그 합은 0.064, 0.064, 그러니까 0.128, 0.128 하면 0.148, 0.148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내겠다. 2025학년도 수시 두 국가 M과 N에서 각각 48명, 42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스스로 진로를 결정할 정도가 진로 만족도에 미친 영향을 조사했다. 그래서 이런 걸 조사했다 이제 그 얘기인데, 학생이 스스로 진로를 결정할 정도를 진로 자기 결정성이라고 할 때 진로 자기 결정성을 1과 2와 3으로 나누어서 조사를 했더니 국가 M의 학생 48명 중에 진로 자기 결정성이 1이라고 답한 학생이 8이다. 2라고 답한 학생이 28이고 3이라고 답한 학생이 12이다 라고 12명이다 그렇게. 그리고 국가 N의 학생 42명 중에서는 진로 자기 결정성이 1이라고 답한 학생이 12명, 2라고 답한 학생이 21명, 3이라고 답한 학생이 9명이다. 이와 같은 조건을 얘기해 주고 있고, 그리고 한편 연속 확률 변수인 진로 만족도, 그러니까 진로 만족도라고 하는 확률 변수를 우리가 이제 다루려고 하는데, 이 x 진로 만족도는 0에서 10까지의 값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진로 자기 결정성, 그러니까 1이나 2나 3이나 그 진로 자기 결정성 그 값을 a라고 나타낼 때, 그때 확률 밀도함수, 이 진로 만족도에 대한 확률 밀도함수 fx는 a의 값에 따라서 이와 같이 달라진다라고 그렇게 확률 밀도함수를 얘기해 주고 있고, 특히 어떤 학생의 진로 만족도가 7 이상이면 매우 만족으로 그렇게 간주하겠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그렇다면 하고 문제가 선발된 90명의 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택하여 진로 만족도를 조사하였더니 매우 만족이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을 때 그 학생이 이 학생이 국가 M의 학생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래서 조건부 확률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학생이 국가 M의 학생일다라는 그 사건을 우리가 M이라고 나타낸다면 우리는 M이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확률을 구하고 싶은데, 그런데 매우 만족한다라는 대답을 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대답을 했을 때 이 사건을 C라고 나타내면, 그럼 C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학생이 M 국가의 학생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 값을 구하라는 얘기고, 그럼 당연히 우리는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 따라서 이 값을 PC분의 PM 곱사건 C라고 쓸 거고, 근데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라고 대답하는 경우는 그 친구가 M 국가 학생이면서 매우 만족한다라고 대답하는 경우이거나, 또는 그 친구가 N 국가 학생이면서 매우 만족한다라고 대답하는 경우일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분모를 이렇게 나눠서 전체 그 조건부 확률을 이렇게 모양을 만들 것이고, 그래서 그 두 개의 확률, 그러니까 이 값과 이 값을 각각을 구해주면 전체 확률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PC를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매우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을 대답할 확률을 우리가 각각의 진로 자기결정성의 값에 따라서 확률이 7 이상일 그 진로 만족도 x가 7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바로 이 넓이이기 때문에 이 넓이를 먼저 우리가 따져내야 그 다음에 식이 좀 꾸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그것을 먼저 우리가 따져낸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x가 7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나는 매우 만족한다라고 대답할 확률, 그 확률은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은 이쪽 왼쪽 넓이는 우리가 직선이고 직선이라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 곡선의 식이 안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곡선 이 넓이를 우리가 직접 구할 수는 없겠다. 그러니까 전체 1에서 이 넓이를 빼는 것으로 가야겠다.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값은 1에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을 확률을 빼는 것과 같지 않은가 이렇게 갈 거고, 그런데 이 확률은 바로 이 넓이니까 그 넓이는 이 삼각형의 넓이에다가 이 사각형의 넓이를 더하면 되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a 곱하기 9 빼기 a분의 1, 따라서 9 빼기 a분의 a가 되고, 9 빼기 a분의, 그래서 a를 우리 뺄 거고, 그리고 이 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가 7 빼기 2a고 세로의 길이가 이 값이니까 7 빼기 2a 곱하기 이 값인 9 빼기 a분의 7 빼기 2a.
9 빼기 a분의 7 빼기 2a. 이 값을 계산해주면 x가 7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나오지 않겠는가? 따라서 이 값은 1에서 9 빼기 a분의 더해주면 7 빼기 a. 따라서 9 빼기 a분의 9 빼기 a에서 7 빼기 a를 빼주면 2가 되고, 따라서 그 확률은 a가 1이냐 2냐 3이냐에 따라서 그 확률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 확률을 구했다. 이제 이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고, 이며 이렇게. 그리고 선발된 90명의 학생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학생이 하고 이제 이 m과 c 이걸 우리가 기호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m과 c를 적당히 얘기해주면 선발된 90명의 학생 중에서 90명의 학생 중에서 선택한 학생이 국가 M의 학생인 사건을 M이라 하고, 그리고 매우 만족이라고 답하는 그 학생이 사건을 C이라고 하면 하고 설정을 적당히 이렇게 해주고, 그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바로 이 값이니까 P, M, 바 C. 매우 만족한다. 그 학생이 M국가 학생일 확률. 이 값을 우리가 구할 거고, 그것은 정의에 따라서 여기까지 일단 써주고, PC분의 PM 곱사건 C고, 따라서 PM 곱사건 C 더하기 PN 곱사건 C 분의 PM 곱사건 C 이것이며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가지고, 그 다음에 이 값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잡기 위해서 이 각각의 분모 분자에 있는 이 두 개의 확률을 우리가 잡아주면, 여기에서 이때 PMC, PM 곱사건 C 이 확률은 우리는 이 확률을 구할 때 곱사건이라는 확률을 확률의 곱셈 정리에 의해서 PM 곱하기 그것이라고 쓸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는 PM 곱하기 PC 바 M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으니까 이것이 계산 가능한가를 보게 되면 90명 중에 한 명을 뽑았을 때 그 학생이 국가 M의 학생일 확률은 국가 M에 해당하는 학생이 48명이 있기 때문에 이 값이 잡히겠다. 그럼 이제 밀고 가고 90분의 48이고, 그 다음에 국가 M의 학생 중에서 그 매우 만족이다라고 대답할 임의로 한 명 뽑았을 때 매우 만족이라고 대답할 확률이 이 값인데, 임의로 한 명이 선택이 되어졌을 때 그 친구가 하필 이 8명 중에 1이라고 답한 이 8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48분의 8의 확률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럼 자기 결정성이 진로 자기 결정성이 1인 친구가 선택이 되어진 경우인데 그 친구가 매우 만족한다라고 대답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확률은 A에다 1을 대입해주면 8분의 2인 4분의 1. 그러니까 이만큼 확률로 1 진로 자기 결정성이 1인 친구가 선택이 되어지면서 매우 만족한다라고 대답하거나, 또는 진로 자기 결정성이 2인 친구가 선택이 되어지면서 48분의 28의 확률로 매우 만족이라고 대답할 확률, A에 2 대입해주면 7분의 2가 되겠네. 이렇거나, 또는 진로 자기 결정성이 3인 친구가 선택이 되어져서 48분의 12의 확률로 그 친구가 매우 만족이다라고 대답할 확률, 그러면 3을 넣어주면 6분의 2, 3분의 1이 되겠네. 이 값이고, 이 값은 48이 지금 전부 약분이 되기 때문에 48은 없는 거고, 따라서 90분의 1 곱하기 그럼 첫 번째 항이 2가 되고, 두 번째 항은 48은 이미 약분돼서 없는 거니까 두 번째 항은 8이 되고, 세 번째 항은 4가 돼서, 따라서 이 값은 90분의 14이다라고 그 확률을 우리가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또 필요한 게 PN 곱사건 C 이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PN 곱하기 PC 바 N 이 값이고, 역시 PN도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따지게 되면 42명이 있으니까 90분의 42의 확률로 그 친구가 그 국가의 친구가 선택이 되어졌는데, 역시 그가 1이라고 답한 학생인 경우에, 그러니까 42분의 12 역시 4분의 1의 확률로 매우 만족한다라고 대답을 할 거고, 또는 42분의 21의 확률로 자기 결정성이 2인 학생이 선택이 되어져서 7분의 2의 확률로 매우 만족한다라고 대답을 할 거고, 그리고 42분의 9의 확률로 자기 결정성이 3인 학생이 선택이 되어지고, 그때 역시 3분의 1의 확률로 매우 만족한다라고 대답을 하지 않겠는가. 이 값이고, 이 값은 따라서
역시 42는 전부 약분하고 90분의 1 곱하기 그러면 3이 나오고 그리고 6이 나오겠네. 그리고 역시 3이 나오고 따라서 90분의 12 이렇게 되겠네. 이므로 따라서 우리가 찾는 그 확률을 이제는 대답할 준비가 다 끝난 것 같다. 따라서 P n 바 C 이 값은 분자에는 이 90분의 14를 쓸 거고 분모에는 90분의 14와 90분의 12를 더한 값을 쓸 거니까. 따라서 분자분모에 90을 곱해서 14 그리고 14 더하기 12인 26 2로 나눠주면 13분의 7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그 확률은 13분의 7이다 라고 대답을 하겠다. 2025학년도 모의논술 한 연구에 따르면 도시의 실업률과 사회적 불안지수 간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한다. 도시의 실업률이 A%일 때 실업률이 A고 그때 연수확률 변수의 사회적 불안지수 X는 다음에 확률 밀도함수를 따른다. A는 이보다 큰 수고 그리고 확률 밀도함수 fx가 이와 같은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 외의 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도시의 실업률이 A일 때 사회적 불안지수의 예측값 K 사회적 불안지수 확률 변수 X하고 다르게 사회적 불안지수의 예측값이라고 하는 그 K를 우리에게 정의를 하는데 그 값은 사회적 불안지수 X가 K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4분의 3인 값으로 정하였다. 그러니까 X가 K보다 크거나 같다에 해당하는 이 확률이 4분의 3인 그 K의 값이 바로 사회적 불안지수의 예측값이라고 그렇게 정한 값이고 이때 그 K가 2 이상이 되는 실업률 A 실업률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먼저 이 식을 만족하는 이건 방정식이니까 이 식을 만족하는 K를 구해서 그럼 K가 아마 A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그 값이 2보다 크거나 같다를 풀어주면 그럼 A의 범위가 나올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구하라 이제 그렇게 문제가 읽혀지는 상황이고 그럼 일단은 확률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확률 밀도함수 fx를 우리가 봐야 되고 이 확률 밀도함수는 x축, y축 이렇게 있으면 0부터 2a 더하기 2까지 범위에서 정의가 되고 있는데 0부터 a 더하기 2까지 그러니까 a 더하기 2가 이렇게 있다면 그 범위에서는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이 값인 직선이고 따라서 원점을 지나고 a 더하기 2를 대입하게 되면 a 더하기 1분의 1이 나와서 여기 a 더하기 1분의 1이라고 하는 그 점을 지나는 이와 같은 직선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값부터 2a 더하기 2까지 그러니까 2a 더하기 2면 여기 이 정도의 2a 더하기 2가 있고 그 범위에서는 이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역시 직선인데 이 식의 x에 2a 더하기 2를 대입해주게 되면 그럼 이 값이 마이너스 a분의 2가 되어서 거기에 a분의 2를 더하니까 0이 되니까 결국 이 점을 지나고 아마도 a 더하기 2를 대입하면 그럼 같은 값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살짝 한번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a 더하기 1분의 a 더하기 2 더하기 a분의 2 이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통분했을 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되고 플러스 2a 플러스 2가 더해지기 때문에 a 더하기 1분의 그러면 a가 되고 따라서 a 더하기 1분의 1이 되는 것이 맞네. 그래서 이 점을 지나는 이와 같은 확률 밀도함수가 만들어지는데 이와 같은 확률 밀도함수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k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4분의 3이다. 그런데 당장 이 길이가 a 더하기 2고 이 길이가 a라서 이때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의 이 오른쪽 넓이가 이 왼쪽 넓이보다 작겠다. 그러니까 2분의 1보다 이 넓이가 작아서 넓이가 4분의 3, K 오른쪽에서의 넓이가 4분의 3이 되는 K는 이 범위에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먼저 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이 넓이가 2분의 1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을 살짝 보여주면서 K는 이 범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따져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먼저 일단 확률 밀도함수 fx의 그래프를 좀 그려주고 fx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래서 이와 같은 계산을 해서 확인했으면 그 결과만 우리가 제시하면 되니까 그 그래프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해주고 0이 있고 a 더하기 2가 있고 2a 더하기 2가 있고 여기에 a 더하기 1분의 1이 있고 이 점을 지나는 이렇게 그리고 이 점을 지나는 이와 같이 그려지기 때문에 여기서 따라서 우리는 a 더하기 2보다 x가 크거나 같은 확률 여기에서 x가 a 더하기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은 바로 이 삼각형의 넓이니까 그 값은 2분의 1 곱하기 이 길이가 a 그리고 높이가 a 더하기 1분의 1 따라서 2 곱하기 a 더하기 1분의 a가 되는데
이 값은 2 곱하기 a 더하기 1분의 a 더하기 1보다 작은 값이고 이 값이 2분의 1이어서 따라서 그 확률 x가 a 더하기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2분의 1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따져지고, 그러니까 결국 이 식을 만족하는, 따라서 x가 k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4분의 3인 이 식을 만족하는 k는 이 범위에 있으면 안 된다. 2분의 1보다 작은 넓이를 갖기 때문에 따라서 이 범위에 0과 a 더하기 2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고, 그때 k가 그럼 여기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k 그 값부터 2a 더하기 2까지 그 넓이가 4분의 3이 되는 k를 우리가 잡을 때 이 도형이 지금 두 개가 서로 다른 도형이 섞이니까, 그러니까 왼쪽을 다루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이 전체가 1이기 때문에 오른쪽이 4분의 3이면 왼쪽은 4분의 1이어서 따라서 0부터 이때 0부터 k까지의 정적분 값이 이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k보다 작다. 이 확률이, 그러니까 0부터 k까지의 그 넓이가 4분의 1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용해서 k를 구하면 이므로 그럼 k까지의 넓이는 0보다 크거나 같고 k보다 작은 그 확률, 그러니까 그 k까지의 넓이는 역시 삼각형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가 k, 그리고 높이가 k에서의 함수값, 그러니까 a 더하기 1, a 더하기 2 분의 k 이와 같이 되고, 따라서 2 곱하기 a 더하기 1, a 더하기 2 분의 k 제곱이 되니까 해서 따라서 이 값이 4분의 1이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상황이네. 따라서 2 곱하기 a 더하기 1, a 더하기 2분의 k 제곱, 그 값이 4분의 1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k를 얘기할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서 k가 구해지지 않겠는가. 따라서 k제곱이 넘겨주면 k제곱이 2분의 2 값이고 k는 양수기 때문에 따라서 k는 루트 2분의 a 더하기 1, a 더하기 2가 되는데, 그런데 k가 2 이상의 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때 한편 k는 크거나 같다 2보다 여기에서 따라서 이 값이 크거나 같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고, 그럼 이제 a의 범위가 나오지 않겠는가. a 더하기 1, a 더하기 2, 이 값이 크거나 같다 2보다, 이 부등식을 우리가 이제 풀면 되고, 그럼 양변을 제곱해서 부등식을 만들어주면 따라서 a제곱 더하기 3a 더하기 2가 4 곱하기 2인 8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완전 제곱식이 나오니까 a제곱 더하기 3a 더하기 2분의 3의 제곱인 4분의 9가 크거나 같다. 4분의 9를 더해주면 4분의 1 더하면 되겠네. 4분의 2가 있으니까 4분의 1 더하면 4분의 33이와 같이 되고, 따라서 이 식이 성립하고, 그러므로 a 더하기 2분의 3의 제곱이 크거나 같다 4분의 33보다. 따라서 a 더하기 2분의 3은 2분의 루트 33보다 크거나 같거나, 즉 a는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2분의 루트 33, 또는 a는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a 더하기 2분의 3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런데 a는 어쨌든 양수니까 a는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애초에 있기 때문에 0이므로, 따라서 a는 이 범위에 있는 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네. a는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2분의 루트 33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a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 그러니까 a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실업률이 a이기 때문에 따라서 실업률의 최소값, 실업률 a의 최소값은 이 값이다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2분의 루트 33이다 라고 대답을 하면 되겠다. 2024학년도 수시기출. 한 음악평론가는 새롭게 발표된 노래 한 곡을 듣고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면 작곡가 A가 작곡한 노래라고 판정한다. 새롭게 발표된 이 노래는 작곡가 A 아니면 작곡가 B가 작곡했고, 이 두 기준은 서로 독립적으로 적용이 된다. 기준 1위. 새로운 노래의 마지막 두 개 소절 중 한 개의 소절 이상이 예전에 A가 작곡했던 노래의 소절과 유사하다라고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고, 기준 2가 새로운 노래의 후렴구 길이가 44초 이상 58초 이하이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작곡가 A가 작곡한 노래라고 판정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작곡가 B가 작곡했다라고 판정을 하겠다라고 음악평론가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 각각의 기준에 대해서
음악평론가가 A가 작곡한 노래의 한 개 소절에 대해 예전에 A가 작곡했던 노래의 한 개 소절과 유사하다라고 판단할 확률은 A다. 그러니까 A가 작곡한 노래가 유사하다, 실제로 A가 작곡한 노래를 두고 A가 작곡했던 노래와 유사하다라고 판단할 확률이 A고, 실제로 B가 작곡한 노래를 두고는 예전에 A가 작곡했다라고 판단할 확률이, 그 노래와 유사하다라고 판단할 확률이 0.2다. 이제 그와 같이 이 기준 1을 우리가 다룰 때의 필요한 확률을 주고 있고, 가정 2, A가 작곡한 노래의 후렴구 길이는 이와 같은 정규음포를 따르고, 그리고 B가 작곡한 노래의 후렴구 길이는 이런 정규음포를 따른다. 그래서 그 길이에 대한 얘기니까 역시 이걸 우리가 적당히 생각하자. 이제 그 얘기. 이때 문제 3번. 새로 발표된 노래가 실제 A가 작곡한 노래의 경우 음악평론가가 이 노래를 A가 작곡한 노래라고 판정할 확률을 P라고 하자. 그러니까 P를 구하라는 얘기고, 또 실제 B가 작곡한 노래의 경우에 역시 A가 작곡했다라고 판정할 확률을 구해서 P와 Q 사이에 이런 관계가 성립할 때의 A, 그러니까 이 A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P와 Q를 구해서 이제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근데 P는 실제 A가 작곡한 상황에서 음악평론가가 그 노래를 A가 작곡했다라고 판정할 확률을 구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기준 1을 만족하고 기준 2도 만족한다라고 판정할 확률이 바로 P가 될 텐데, 그것을 우리가 구해주면 첫 번째, 실제 A가 작곡한 노래의 경우, 노래인 경우, 근데 그 기준 1을 만족할 확률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기준 1을 만족할 확률을 구하고 기준 1을 만족할 확률을 구해서 이게 독립적으로 적용이 되니까 그 두 확률을 곱해주면 기준 1과 기준 2를 모두 만족할 확률이 나올 테니까 그 기준 1을 만족할 확률은 그럼 그 마지막 두 개 소절 중에서 한 개 소절 이상이 A가 작곡했던 노래의 소절과 유사하다라고 판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A가 작곡한 노래에 대해서는 각각의 소절마다 유사하다라고 판정할 확률이 A이기 때문에 한 개 소절 이상이 그와 같이 판정이 될 확률은 두 개 소절 모두 A 제곱의 확률로 그렇게 판정이 되거나, 또는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것은 A의 확률로 유사하다라고 판정이 되고 이것은 1 빼기 A의 확률로 유사하지 않다라고 판정이 되어지는, 또는 이것이 유사하지 않고 이것이 유사하다라는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가 바로 기준 1을 만족한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확률이 아니겠는가. 이 값은 따라서 2A 빼기 A제곱 이렇게 되겠네. 2A 빼기 A제곱이다라고 그렇게 구할 거고, 또 기준 2를 만족할 확률은 그러면 새로운 노래의 후렴구의 길이가 44초 이상 58초 이하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A가 작곡한 노래에 대해서는 그 후렴구 길이가 이와 같은 정규음포를 따른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그 후렴구 길이를 X라고 할 때 X는 이런 정규음포를 따르게 되고, 실제로 그 노래에 대해서는 A가 작곡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규음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50이고 표준편차가 4인 정규음포를 따르는데, 인 X에 대해서 그 X가 44초 이상 58초 이하가 될 때 기준 2를 만족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확률은 X가 44보다 크거나 같고 58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고, 따라서 표준화 시키게 되면 그 값은 44는 50에서 4분의 4, 마이너스 6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고, 58은 4분의 8, 2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 확률이고, 그 확률을 우리에게 주어진 표를 보면 1.5가 0.43, 2가 0.47, 따라서 더해주면 0.9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기준 1을 만족할 확률과 기준 2를 만족할 확률이 각각 이와 같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음악 평론가가 이 노래를 실제로 A가 작곡했다라고 판정할 확률인 P는 이 두 값을 곱한 값이 아닌가. 따라서 P는 2A 빼기 A 제곱 곱하기 0.9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 값을 구할 거고, 두 번째, 실제로 B가 작곡한 경우, 실제 B가 작곡한 노래인 경우,
그때 역시 A가 적고있다. 뭔가 기준 1과 기준 2를 모두 만족한다라고 판정할 확률을 Q라고 하자라고 하니까 이때 각각의 확률을 역시 구해주면 기준 1을 만족할 확률, 그 확률은 역시 두 개의 소절이 모두 A가 예전에 작곡했던 노래와 유사하다라고 판정이 되어지거나 그럼 0.2의 제곱 이렇게 되고, 이때는 B가 작곡한 노래에 대해서는 0.2이기 때문에 0.2의 제곱의 확률로 두 개의 소절 모두 A가 예전에 작곡했던 노래와 유사하다라고 판정하거나, 또는 둘 중에 하나는 유사하지만 하나는 유사하지 않다라고 판정을 할 확률, 이것저것 해가지고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따라서 어쨌든 두 개 중에 한 개 이상이 A가 예전에 작곡했던 노래와 유사하다라고 판정할 확률이니까 이 값이고, 그 값은 0.04 에다가 0.16, 0.31을 더한, 그래서 0.36이다 라고 그 확률을 구할 거고, 기준 2를 만족할 확률, 역시 기준 2를 만족할 확률은 그럼 그때 작곡가가 실제 B가 작곡한 노래인 경우에는 후렴구 길이가 이와 같은 정규음표를 따르는데, 그 후렴구 길이가 특별히 이 범위 안에 들어갈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이제는 이와 같은 정규음표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58 그리고 3분의 14의 제곱, 이 정규음표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인 x에 대해 그 값이 역시 44보다 크거나 같고 58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주면 되는 것이고, 표준화 시켜주게 되면 z가 58은 0에 대응하고, 그리고 44는 3분의 14분의 44 빼기 58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14가 되어서 3분의 14분의 마이너스 14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 확률인데, 이 마이너스 3은 거의 이제 끝과 같지 않은가, 이제 그런 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확률은 0.5다라고. 따라서 우리는 작곡가 B가 작곡한 노래에 대해서 음악평론가가 작곡가 A가 작곡했다라고 판정할 확률인 Q의 값을 이 두 값을 곱한 거, 그러니까 0.36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따라서 그 확률은 Q는 0.36 곱하기 0.5에 해당하는 0.18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다. 그때 특별히 P가 Q의 5분의 16배라고 하니까 저것을 마저 써서 A에 대한 범위를 우리가 잡아주면 한편 P가 Q의 5분의 16배, P는 5분의 16 곱하기 Q 이것이므로 이 16배 이상 크거나 같다 이렇게, P가 5분의 16 Q보다 크거나 같다 이 부등식을 만족하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P가 지금 이거 2A 빼기 A 제곱 곱하기 0.9 이 값이 크거나 같다 5분의 16 곱하기 0.18 이 부등식을 풀라라는 얘기이고, 그럼 양변에 100 정도를 곱해서 90을 9 만들고 18을 만들면 나눠져서 이 값이 5가 되니까 18 곱하기 5가 90이고, 따라서 이 부등식은 2a 빼기 a 제곱이 크거나 같다 5 넘겨서 25분의 16보다, 그러니까 이 부등식을 풀라라는 이야기와 같고, 따라서 넘겨서 a 제곱 빼기 2a 더하기 25분의 16이 작거나 같다 0보다, 그러니까 이 부등식을 풀라라는 이야기고, 그런데 이것은 a 제곱 빼기 2a 더하기 1이 작거나 같다 양변에 25분의 9를 더해주면 이렇게 이제 완전 제곱이 나오니까 역시 문제가 이제 풀리겠네. a 빼기 1의 제곱이 작거나 같다 25분의 9. 따라서 a 빼기 1이 마이너스 5분의 3과 5분의 3 사이에 있다. 그러니까 a는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1 더하기 마이너스 5분의 3인 5분의 2 그리고 1 더하기 5분의 3인 5분의 8. 그런데 a는 지금 확률이기 때문에 한편 a는 0과 1 사이에 있으므로 라는 정도를 우리가 얘기해주고, 따라서 이 두 개의 범위 안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범위를 잡아주면 a는 5분의 2보다 크거나 같고 따라서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이다 라고 a의 범위가 잡히고, 그러한 a 중에서 가장 작은 것, 따라서 a의 최소값은 5분의 2이다 라고 대답을 하면 되겠다. 2024학년도 모의논술, 용의자가 거짓말을 할 확률은 0.4이고 참말을 할 확률은 0.6이다 라고 가정할 거고, 과거의 자료에 의하면 용의자가 참말을 할 때 분당 심장 박동수는 평균이 9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음표를 따르고, 그러니까 참말을 할 때에는 심장 박동수가
이와 같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조건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 또 거짓말을 할 때에는 신장박동수가 역시 이와 같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그와 같은 조건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 신장박동수를 이용하는 거짓말 탐지기 A, 그러니까 거짓말 탐지기 A는 신장박동수를 이용해서 탐지를 하는데, 용의자가 말을 할 때 분당 신장박동수가 100 이상이면 분당 신장박동수가 100 이상이면 용의자가 거짓말을 한다라고 그렇게 그 거짓말 탐지기 A는 그렇게 판정을 한다라는 조건을 역시 주고 있고, 거짓말 탐지기의 성능은 거짓말 탐지기가, 그러니까 성능에 대한 얘기를 주고 있는데, 탐지기의 성능, 거짓말 탐지기가 거짓이라고 판정했을 때 실제로 용의자가 거짓말을 했을 확률, 이 확률로 거짓말 탐지기의 성능을 평가한다. 그러니까 성능을 이 확률로 나타내겠다, 이제 그와 같은 상황이고. 문제 3번. 과학수사대에서 심장박동수 대신 혈압을 이용하는 새로운 거짓말 탐지기 B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거짓말 탐지기 B를 만들었는데, 이 거짓말 탐지기 B는 용의자가 거짓말을 했을 때 거짓이라고 판정할 확률과 거짓말을 했을 때 거짓이라고 판정할 확률, 그리고 참말을 했을 때 참이라고 판정할 확률이 같도록 설계가 되었다. 거짓말 탐지기 B의 특징이고, 등식을 하나 우리에게 준 거고, 과학수사대가 실시한 실험에 의하면 거짓말 탐지기 B의 성능은, 거짓말 탐지기 B의 성능, 그러니까 이 확률, 그 확률은 거짓말 탐지기 A에 비해 20% 향상되었다. 그러니까 거짓말 탐지기 A의 성능을 우리가 이 조건을 통해서 구한다면, 그럼 이 조건에 의해서 거짓말 탐지기 B의 성능이 구해지겠다, 이런 상황. 그럼 거짓말 탐지기 B에 대해서는 식이 사실상 2개가 주어진 상황인데, 그렇다면 용의자가 거짓말을 했을 때 거짓말 탐지기가 거짓이라고 판정할 확률을 구하라, 이런 조건에서 이 확률을 구하라가 우리 문제이고, 그럼 거짓말 탐지기의 성능을 우리가 살짝 보면, 거짓말 탐지기의 성능은 거짓말 탐지기가 거짓이라고 판정했을 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false 이렇게 나타내면, 거짓말 탐지기가 거짓이라고 판정하는 사건을 false라고 나타내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실제로 용의자가 거짓말을 했을 확률, lie 이렇게, 그러면 거짓말 탐지기가 거짓이라고 판정했을 때 거짓말을 용의자가 실제로 거짓말을 했을 확률, 이 확률이 바로 그 성능이 되는 그런 상황이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적당히 사건을 나타낸 다음에, 지금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 확률은 용의자가 거짓말을 했을 때, 그러니까 용의자가 거짓말을 했을 때, 그때 거짓말 탐지기 B가 거짓이라고 판정했을 확률을 구하라, 판정할 확률을 구하라, 이 확률을 구하라가 지금 우리의 문제이고, 이것이 성능이고, 이 확률이 얼마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데, 먼저 거짓말 탐지기 B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거짓말 탐지기 A의 성능을 우리가 좀 구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얘기를 우리가 좀 해주고, 그러니까 용의자가 거짓말을 하는 사건, 그것을 우리가 lie 이렇게 나타내고 하고, 그리고 탐지기가, 거짓말 탐지기가 거짓이라고 판정하는 사건, 그것을 false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지금 이 확률을 구해줘야 되니까, 탐지기, 그때 그 성능, 거짓말 탐지기 첫 번째 거짓말 탐지기 A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본다면, 거짓말 탐지기 A에 대해서 이렇게, 거짓말 탐지기 A에 대해서는 그 성능, 그러니까 P가 lie 그리고 false, 이 확률은 조건부 확률이기 때문에 분모에 이 값이 들어가고 분자에 곱사건의 확률이 들어가고, 이 확률을 우리가 이제 구해주면 되는데, 그런데 이 거짓말이라고 판정을 하는 상황이 심장박동수로 판정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참말을 할 때와 거짓말을 할 때의 조건이 구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거짓말이다라고 판정하는 상황을 거짓말을 했을 때와 참말을 했을 때로 나눠서 우리가 따져야 되겠네. 이 값은 따라서 P, lie, false, 우리 분모는 lie, false, 이렇게 이런 사건, 또는 더하기 P, 거짓말을 하지 않은 lie의 사건, false, 이렇게 우리가 그 탐지기 성능을 나타낼 수가 있고, 여기서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두 개의 값을 각각 잡아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 값을 우리가 잡는다라고 한다면, 특별히 여기에서 이때 첫 번째 확률 P, lie, 거짓말과 용의자가 거짓말을 하고 탐지기가 거짓이라고 판정하는 이 두 사건의 곱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이 확률과 이 확률의 곱이니까 이 두 확률의 곱과 같고 그런데 라이 거짓말을 할 확률이 0.4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0.4 곱하기 2가 거짓말을 했을 때 거짓이라고 판정할 확률을 곱해줄 거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 거짓이라고 판정할 확률은 심장 박동수가 10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인데, 심장 박동수를 x라고 놓으면 거짓말을 할 때 그 x는 편균이 9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평균이 120이고 표준 편차가 20인 정균포를 따른다라는 조건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 확률 변수 x를 우리가 만든다면 x가 평균이 120이고 표준 편차가 20인 정균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인 x에 대해 이가 거짓말을 했을 때 거짓이라고 판정할 확률, 그 값은 x가 10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10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거짓이라고 판정하니까 이 확률이고, 10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표준화 시켜주면 z가 크거나 같다 결국은 마이너스 1보다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1보다 z가 크거나 같을 확률을 이 표를 통해서 보면 그러면은 0.34와 0.5를 더한 0.84 이렇게 되겠네요. 0.84. 따라서 우리는 이 확률을 구해냈다. 그러니까 그 확률은 P 라이 곱사건 펄스, 이 확률은 0.4 곱하기 0.84 이 값인 그러면 4를 곱하면 16에다가 48에 32 336 0.336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 확률을 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이 확률도 우리가 잡아줘야 되니까 또한 P 라이의 여사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동시에 곱사건 false 거짓말이라고 판정했다. 그 확률은 이건 역시 이가 0.6이 되고 참말을 할 확률 곱하기 거짓이라고 판정한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때 이 확률을 우리가 곱해주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 확률은 역시 심장 박동수가 10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인데, 참말을 했을 때에는 정규공포가 평균이 9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공포를 따르는 x에 대해서 평균이 90, 표준 편차가 10인 x에 대해 이 확률 P false 라이의 여사건, 이 확률은 x가 크거나 같다 100보다 이 확률이기 때문에 그 경우는 이 정규분포를 따르는 경우에 x가 그럼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테니까 z가 크거나 같다 1보다 1이 0.34니까 0.16 이렇게 잡히고, 따라서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데 거짓이라고 판정할 확률, 그 확률은 0.6 곱하기 0.16 이렇게 되고, 따라서 6을 곱해주면 0.096 이렇게 되겠네. 0.096 이와 같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거짓말 탐지기 A의 성능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성능이 지금 이 값이니까 그 값을 분모 분자에 들어갈 숫자를 우리가 다 구했기 때문에 채워주면, 따라서 거짓말이라고 판정했을 때 실제로 용의자가 거짓말을 했을 확률, 그 확률은 이 값이 0.336 그리고 0.096 0.336 더하기 0.096 분의 0.336 이 값이고, 그럼 이제 계산해주면 1000 정도 곱해서 336, 96, 336 그리고 4로 나눠주면 4, 8에 32 4, 46 더하기 24 84 4로 또 한번 나눠지니까 그럼 21 그리고 6 21 따라서 27분의 21인데 3으로 나눠지니까 9분의 7이다 라고, 그렇게 그 성능 거짓말 탐지기 A, 따라서 탐지기 A의 성능을 우린 구했다. 성능은 9분의 7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성능을 가까스로 구했고, 그럼 이제 거짓말 탐지기 B로 이제 넘어가면 거짓말 탐지기 B에 대해 일단 그 성능
거짓말 탐지기 B의 성능은 거짓말 탐지기 A의 성능에 비해서 20% 향상되었다라고 하니까 그 성능에 해당하는 역시 이가 P, lie, false 이 값은 9분의 7 곱하기 1.2 그러니까 5분의 6인 그러면은 나눠지고 계산해주면 15분의 14 이렇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 거짓말을 했을 때 거짓이라고 판정할 확률 또한 조건으로부터 거짓말을 했을 때 거짓이라고 판정할 확률 false라고 판정할 확률 거짓말을 했을 때 이 값과 참말을 했을 때 참이라고 판정할 확률 거짓이 아니다 라고 판정할 확률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때 그 확률이 같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값이 같다라는 조건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이 값을 어떻게 구할까를 따질 건데 이 값은 역시 조건부 확률이기 때문에 분모가 거짓말을 할 확률 이것은 0.4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쓸 거고 분자가 false 곱사건 거짓말 그러니까 이 분자에 해당하는 값만 구해주면 그러면 이 우리가 찾는 값이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이 식으로부터 이 두 개의 식으로부터 이 값을 우리는 어떻게 잘 해보자 이제 이런 상황으로 이제 가는 거고 그럼 당장 우리는 이 식에서 따라서 조건부 확률에 의해서 이 첫 번째 식은 거짓말할 확률 그러니까 0.4 분의 이 두 사건의 곱사건 거짓말이라고 판정했다 그리고 거짓말을 했다 그 확률이 이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확률 0.6분의 역시 두 사건의 곱사건 거짓이 아니라고 판정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 확률과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이쪽 사건하고 이쪽 사건을 비교해주면 이 여사건의 곱사건은 합사건의 전체 여사건하고 상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합사건의 전체 여사건이고 따라서 이 합사건의 확률로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따라서 이 식을 0.6을 넘겨서 2분의 3 곱하기 P false 그리고 lie 이 확률은 이 값과 같은데 이 값은 F와 L의 합사건의 여사건이고 따라서 1 빼기 그 합사건의 확률 P false 더하기 합사건의 확률 P lie 빼기 P false 곱사건 lie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그 확률을 잡을 수가 있고 그것을 빼면 되는 값이고 따라서 이 식에서 2분의 3 곱하기 이 값 우리가 찾는 값은 이 값인데 이고 이 값이 0.49 이 값이 0.49 그리고 이 값은 우리가 어차피 찾는 값이니까 1 빼기 0.4인 0.6이 나오고 그리고 이 거짓말을 할 확률 거짓이라고 판정할 확률은 이 식을 보게 되면 거짓을 판정할 확률분의 역시 곱사건 그 값이 15분의 14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확률은 14분의 15 곱하기 곱사건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 값은 빼기 14분의 15 곱사건 이렇게 되고 그리고 lie 그리고 거기에서 이걸 한 번 더 빼고 있기 때문에 빼기 더하기 P false lie 따라서 이 식에서 곱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우린 구할 수가 있겠다. 따라서 이 값이 마이너스 14분의 1이고 이항시켜서 2분의 3하고 14분의 1을 더해주면 14분의 21과 14분의 1을 더하니까 14분의 22 따라서 7분의 11 이렇게 되겠네. 7분의 11 P false 곱사건 lie 이 값은 0.6 그러니까 5분의 3이다. 따라서 우리는 곱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가까스로 구했다. 따라서 곱사건이 일어날 확률 그 값은 넘겨주면 55분의 21이라고 나오고 그러므로 우리가 찾는 확률 따라서 용의자가 거짓말을 했을 때 거짓말 탐지기가 거짓이라고 판정할 확률 이 값은 거짓말을 할 확률 0.4 그리고 5분의 2분의 이 두 사건의 곱사건이 일어날 확률인 55분의 21 이와 같이 되어서 따라서 약분하고 22분의 21이다 라고 그 결과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따라서 그 값은 22분의 21이다. 2023학년도 수식이출
어느 자동차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계약자를 세 그룹으로 분류하고 그룹 이름을 각각 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으로 명명하였다. 이 보험회사는 직전 1년 동안 발생한 계약자의 사고 횟수에 따라 계약자가 속하는 그룹을 해마다 1월 1일에 재분류한다. 다음의 표는 올해 1년 동안 발생한 사고 횟수 X에 따라 각 그룹에 속했던 계약자들이 내년에 어느 그룹에 속하게 될지를 나타낸다. 그래서 올해 이와 같은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사고 횟수에 따라서 내년에 이와 같은 그룹으로 재배치가 된다. 이와 같은 조건을 얘기해주고 있고, 사고 횟수 X는 계약자 그룹의 관계 상관없이 다음과 같은 확률 분포를 따른다. 그러니까 이 저위험군이든 중위험군이든 고위험군이든 그것과는 무관하게 모든 사람들은 사고를 낼 확률이 이와 같다라고 그렇게 확률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 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 그룹에 속한 계약자에 대한 연보험료는 각각 40만원, 50만원, 60만원이다 라고 그렇게 조건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계약자 그룹의 재분류 후 저, 중, 고 위험군 그룹에 속한 계약자 수가 올해에는 각각 200명, 300명, 그리고 100명이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년에 다시 이렇게 재분류가 되어서 보험사에 이만큼의 돈을 냈을 때 보험사가 내년에 계약자들로부터 받을 연보험료 그 총액의 기대값을 구하라. 다음 보험계약자의 추가 및 해약은 없다. 이제 이런 가정하에 이런 문제를 풀어라 라고 우리에게 문제를 내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쨌든 이 200명과 300명 그리고 100명에서 총 600명 각각이 이와 같은 확률에 의해서 사고를 내고 그래서 재배치가 되었을 때 그때 내년에 얼마를 내겠는가, 이제 그와 같은 상황을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 각각 600명 각각이 이 200명과 300명과 100명이 다르게 지금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 저위험군 그리고 중위험군, 고위험군에 속한 사람들 200명, 300명, 100명을 구별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각각의 사람들이 내년에 내게 될 보험료의 기대값이 얼마인가, 그것을 우리가 판단을 좀 해본다면, 그러니까 저위험군에 속한 200명 각각이 내년에 내는 보험료가 얼마인가, 이걸 우리가 추적을 하면 보험료를 XI, 여기서 I는 200명이니까 1보다 크거나 같고 200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이고 라 하면 이렇게 그럼 그 XI가 어쨌든 저위험군에 속한 사람은 저위험군으로 남을 수도 있고 중위험군으로 옮겨질 수 있고 심하게는 고위험군으로 바로 갈 수 있고, 이런 세 가지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위험군으로 남게 되는 경우에 그 XI가 그때는 40만 원이 될 텐데, 그 확률이 사고를 전혀 내지 않았을 때, 사고를 내지 않을 확률이 0.1, 따라서 그 확률은 0.1이고, 그리고 XI 그 보험료를 내는 그 금액이 50만 원이 될 확률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중위험군으로 이동이 되었을 때고 사고를 낸 횟수가 한 번 또는 두 번인 경우이고, 그 확률은 이 두 값을 더해주면 0.5가 되겠네. 0.5. 그리고 XI가 60만 원을 낼 확률도 우리가 고위험군으로 이동이 되었을 때 60만 원을 내야 되니까 3번 이상 낼 확률은 그런데 0.4가 되겠네. 따라서 0.4의 확률로 60만 원을 낼 거다. 따라서 이 200명 각각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내년에 보험사에 낼 보험료의 기대값은 40만 원을 낼 확률이 0.1, 그러니까 0.1 곱하기 40, 그러니까 40 곱하기 0.1, 그리고 50 곱하기 0.5, 그리고 60 곱하기 0.4를 모두 더한 값일 테니까, 따라서 4와 25 그리고 24를 더해주면 49, 53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저위험군에 속한 200명에 대해서는 내년에 그들이 보험사에 낼 보험료의 기대값은 53만 원씩이고 53만 원으로 다 갖고, 이렇게 이제 중위험군, 고위험군을 비슷하게 따지면 중위험군에 속한 300명 각각이 내년에 내는 보험료를 역시 비슷하게 이제 뭐 YI라고 나타낸다면, 여기서는 I는 1보다 크거나 같고 300보다 작거나 같은 수이고 라 하면 그럼 비슷하게 역시 그 확률이 YI가 중위험군에 속한 사람은 저위험군으로 떨어질 수 있고 또는 중위험군으로 남을 수도 있고
고위험군으로 더 이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 위험군이 되는 경우엔 40만 원을 낼 텐데 그 확률은 역시 사고를 전혀 내지 않았을 때 0.1라고 확률이 얘기가 되어지고, 또 YI가 50, 여전히 중위험군으로 남아있을 확률이 사고를 한 번 냈을 때 그 값이 0.2, 그리고 YI가 60이 될 확률, 고위험군으로 이동이 될 확률이 사고를 낸 횟수가 2번 이상, 2번 이상이면 이 값을 더한 0.7 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 YI의 기대값, 그 중위험군에 속한 300명 각각이 내년에 내게 되는 보험료의 기대값은 40 곱하기 0.1, 그리고 50 곱하기 0.2, 60 곱하기 0.7 이렇게 될 테니까 따라서 4와 10과 4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52, 56. 고위험군의 경우에도 고위험군에 속한 100명 역시 각각이 내년에 내는 보험료를 ZI 이렇게 나타낸다고 한다면, I는 이제는 100명이니까 1과 100 사이에 있는 수이고 라 하면 고위험군에 속한 사람은 저위험군으로는 떨어질 수 없고 중위험군으로 떨어지거나 고위험군으로 남거나 하니까, 그러니까 ZI가 50이거나 60이 될 텐데 그 50이 될 확률은 사고를 전혀 내지 않았을 때 0.1, 그리고 ZI가 60이 될 확률은 그 이외의 경우 한 번 이상 냈을 때 그러니까 0.9. 따라서 ZI, 그러니까 고위험군에 속한 100명이 내년에 보험료를 낼 때의 그 평균적인 값이 50 곱하기 0.1, 그리고 60 곱하기 0.9 이렇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5와 54를 더한, 그래서 59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59만 원이다 라고 그렇게 고위험군에 속한 사람이 내년에 낼 보험료의 기대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따라서 우리는 지금 내년에 보험사가 받게 될 보험료의 총액을 따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보험료 총액의 기대값, 보험료 총액의 기대값은 이 X1부터 X200까지, 그리고 Y1부터 Y300까지, Z1부터 Z200까지, Z100까지 이 모든 값을 다 더한 값이 보험료의 총액이니까 그것의 기대값을 구하는 것이고, 이 X1 더하기에서 X200, Y1 더하기에서 Y300, 그리고 Z1부터 Z100까지 이 값들을 우리가 모두 더해주면 되는데, 기대값의 합인 이 총액의 기대값은 각각의 그 기대값들이 합과 같기 때문에 이 값은 이 XI를 그 값이 53이니까 같은 값이 200번 더해지고 200 곱하기 53, 그리고 YI의 기대값이 56이기 때문에 그 같은 값이 300번 더해져서 300 곱하기 56, 그리고 역시 59가 100번 더해졌기 때문에 100번 곱하기 59, 이 값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계산해주면 따라서 이 값은 2 곱하기 53, 106, 그리고 00 더하기 168, 그리고 00 더하기 59, 00 이 값을 더해주면 일단은 106과 168과 59를 더해주면 200에다가, 그리고 10의 단위가 6과 5를 더해서 11, 그리고 6과 8과 그럼 14, 9를 더하면 23 이기 때문에 333, 따라서 33300 만원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겠다. 2023년도 모의논술 한 단체에서 우승과 행복에 대한 강연을 한 후 참가자에게 다음과 같은 게임을 하여 상금을 지급하고자 한다. 게임의 규칙은 다음과 같다. 1부터 4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4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고, 한 번 시행해서 한 개의 공을 꺼낸다. 시행은 2번까지 할 수 있다. 첫 번째 시행에서 꺼낸 공을 A라고 하면, 그럼 그때 A가 나오면 A제곱 만원의 상금이 적립이 된다. 당장 주는 게 아니고, 꺼낸 공을 주머니에 다시 넣고 꺼낸 공과 같은 숫자의 새로운 공을 하나를 주머니에 추가로 넣는다.
1이 나왔으면 1을 새로 넣고 본래 넣고 다 있던 공을 넣고 새로 1이라고 적힌 공을 넣겠다. 그러니까 1이 그러면 이제 두 개가 되는 거. 2가 나온 경우에는 2가 두 개가 되는 상태로 주머니의 공의 모양이 이제 바뀌고, 두 번째 시행 여부는 참가자가 선택을 한다. 두 번째 시행을 하지 않은 경우 게임이 종료되며 첫 번째 시행에서 적립된 상금만 지급이 된다. 그러니까 A제곱 만원을 받고 끝낼 수 있다. 지금 얘기고, 두 번째 시행을 하는 경우에 두 번째 시행에서 선택된 공에 적힌 수를 B라고 할 때, 그때 B가 A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B 제곱만 원의 상금이 추가로 적립되며 첫 번째 적립된 상금과 함께 최종 지급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온 그 숫자보다 작거나 같은 수가 나오게 되면,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에 해당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해당하는 돈을 주겠다. 그런데 두 번째 꺼낸 공에 적힌 수가 처음에 꺼낸 공에 적힌 수보다 크다면, 그러면 상금이 추가로 적립되지 않으며 첫 번째 시행에서 적립된 상금도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돈을 안 주겠다. 이런 상황. 이런 두 가지 상황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고, 그래서 문제 3번. 위 게임에서 첫 번째 시행만 하는 경우에 상금의 기대값을 구하고 두 번째 시행까지 하는 경우에 상금의 기대값을 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두 개의 문제를 주고 있는데, 첫 번째 시행을 한 경우, 첫 번째 1번에서 첫 번째 시행만 한 경우, 그 경우에는 첫 번째 시행에서 어떤 수가 나왔는가에 따라 가지고 상금이 지급이 될 텐데, 그 수가 나올 확률이 4분의 1로 일정하니까, 그러니까 그 상금의 기대값, 상금 X의 기대값은 이렇게 바로 그냥 식을 우리가 세워주면, 이 X는 X가 1의 제곱이거나 2의 제곱이거나 3의 제곱이거나 4의 제곱인데, 그런데 그 확률이 각각 4분의 1로 일정하니까, 그러니까 4분의 1 곱하기 1의 제곱 더하기 4분의 1 곱하기 2의 제곱, 4분의 1 곱하기 3의 제곱, 4분의 1 곱하기 4의 제곱, 이 값이고, 따라서 4분의 1의 제곱부터 4의 제곱까지 더해주면 1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16, 그래서 10과 20이 더해서 30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4분의 30인 2분의 15, 7.5 이렇게 돼. 그래서 75,000원, 7.55만원이 된다라고, 첫 번째 시행한 후 상금 X의 기대값은 이렇다라고, 첫 번째 시행만 한 경우 그 상금의 기대값은 75,000원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시행까지 한 경우, 두 번째 시행까지 한 경우의 상금 X의 기대값은, 그런데 두 번째 시행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어떤 수가 나왔느냐,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수가 나왔느냐, 이제 그걸 우리가 구별해서 상황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이때 첫 번째 시행에서 A가 나오고 두 번째 시행에서 B가 나왔다면, 이렇게 B가 나온 경우, 그때 상금 X는 A가 B보다, 지금 이 경우에만 상금이 지급이 되니까 A가 B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A가 B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일 때 상금 X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1이 되고, 그리고 A가 B보다 작을 때 상금 X는 0이 되니까 이렇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주고, 그럼 이쪽은 상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기대값을 구할 때 따질 필요가 없고, 이 경우만 우리가 좀 잘 확률을 따져서 기대값을 구해주면, 그럼 특히 지금 가령 A가 3이다 라고 한다면, 그럼 주머니 모양은 1과 2와 3과 3을 하나 추가로 넣고 4, 이런 상황이어서 3 이하의 공이 나오는 경우가 이런 경우인데, 그런데 그 공의 개수가 그 B가 3이 되는 경우, 같은 A랑 같은 값이 되는 경우랑 B가 A보다 작은 경우랑 그 확률이 달라지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A가 3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때 B가 1이 될 확률, 이런 확률, A가 3이고 B가 1이 될 확률, 이런 확률이거나, 또는 A가 3이고 B도 3인, 이렇게 같은 값이 될 확률이, 이 확률은 A가 일단 3이 나와야 되니까 4분의 1의 확률로, 그래서 이 모양이 만들어졌고, 5개 중에서 1이 하나에 있으니까 B가 1이 될 확률은 5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되실 거고, 이때는 이렇게 같은 값이 될 때에는
어쨌든 4분의 1 확률로 3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그 3이 5개 중에 2개가 있기 때문에 그 같은 값이 나올 확률이 5분의 2가 되어서 확률이 다르다. 그 상황을 의식을 하면 특히 A가 B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그때 A와 B가 같을 확률, 그러니까 A와 B가 모두 1로 같거나, 또는 A와 B가 모두 2로 같거나, 또는 A와 B가 모두 3으로 같거나, 또는 A와 B가 모두 4로 같은 경우, 이 확률은 A가 4분의 1 확률로 무엇이든 어떤 값으로도 나오고, 그 값이 2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5개 중에 B가 역시 그 값이 될 확률이 5분의 2로 어느 경우든 다 일치하기 때문에, 따라서 그 확률은 10분의 1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그 이외의 경우, 그러니까 A가 B보다 큰 경우, 그러니까 A가 1일 때는 B가 1보다 작을 순 없으니까 A가 더 큰 경우로서는 A가 1일 때는 없고, A가 2이고 B가 1인 경우, 이때 이제 상금을 받을 거고, 그리고 A가 3이고 B가 1인 경우, 또 A가 3이고 B가 2인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상금을 받는 경우니까. 근데 그 확률이 A가 4이고 B가 1인 경우, A가 4이고 B가 2인 경우, 이 확률이 전부 20분의 1로 같을 테니까, 또 A가 4이고 B가 3인 경우, 여기까지네. 이 값이 모두 4분의 1 곱하기 그 안에 그 A보다 작은 공은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5개 중에 그 숫자가 나올 확률이 5분의 1에서 20분의 1이다 이므로, 이렇게 그렇게 그 각각의 수가 정해질 확률이 10분의 1이거나 20분의 1이거나로 이렇게 이제 정해지기 때문에, 따라서 그 기대값, x의 기대값은 그래서 이 x를 우리가 구해주면, x는 이 경우에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3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4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 될 텐데, 그런 돈을 받을 확률이 10분의 1. 따라서 10분의 1 곱하기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2, 그리고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에 해당하는 8만원을 받고, 그리고 18만원을 받고, 이 경우에는 32만원을 받겠네. 그래서 그 기대값은 각각이 10분의 1 곱해서 더한 이 값이 되고, 이런 경우에 또는 더하기, 이 경우에 받게 되는 돈의 기대값이 20분의 1의 확률로 여기다가 계속 이어서 쓴다면 20분의 1 곱하기 이 경우에는 5만원이 되고, 이때는 10만원, 그리고 이때는 9하고 4를 더한 13만원, 그리고 17만원, 그리고 20만원, 그리고 25만원,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그런 돈을 받을 확률이 20분의 1이기 때문에 이 값을 모두 더한 게 두 번 시행을 한 후에 받게 되는 상금의 기대값이 아닌가. 이것은 10분의 1 곱하기 이 값이 20과 40을 더한 60, 10분의 60에서 6이 나오고, 20분의 1 곱하기 이 값을 모두 더해주면 일단 10, 20, 30, 50, 70에다가 1의 자리가 8, 15, 20 이렇게 되니까 90이 이렇게 돼요. 90. 따라서 6 더하기 2분의 9, 4.5에 해당하는 10.5 만원이 된다라고, 그렇게 두 번째 시행까지 한 경우에 기대값을 구할 수가 있겠다.